안녕하십니까. 닥터 파이낸스 김정환 교수입니다. 우리 지금 블랙 리터만 모델에 대해서 아주 신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간단 이그샘플 예를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새 주식으로 엑셀 가지고서 한번 풀어보는 거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또 파이썬 코딩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거 그것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첫 번째 요 두 가지나 세 가지까지 이번 비디오에서 끝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봅시다. 초간단 이그샘플 가장 간단하게 아마존 주식 하나만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The implied excess returns are, 이건 다시 저기 뭐예요, 필 데이비스 교수님의 그 비디오에 그대로 나오는 거기는 한데 제가 약간의 번역을 해가면서 그림도 조금 그려가면서 해봤습니다. 자, implied excess returns are 0.74% per month, variance는 0.02015, 이거를 스퀘어 루트 해주면은 14%가 나오더라고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이렇게 되는데 monthly로 합니다. 그 다음에는 we predict excess return of 2% per month. 이 다달이 우리가 이제 아마존이 excess return이 그죠? 2% 될 거라고 본다. uncertainty surrounding this view. 나의 prior view죠. 이게 variance에 나타나는데 variance는 0.009라고 치면은 거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7%가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어쌔 타우는 1이라고 치고, 즉 내견해가 짱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서 그다음에 링크 매트릭스 P는 1이라고 치고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쩌란 말인가 하는 건데, 수직선, 이게 시간선이 쭉 간다 치고 지금 implied excess return, 이게 시장에서 봤을 때는 0.74%라고 치고, 근데 나의 prior view 이거는 2%라, 그죠? 이 뜻이라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갖고 있는데, 그러고 나면은 간단하게 아마존 주식 하나만 가지고 생각해 보는 건데, 이렇게 해서 계산을 쭉 매트릭스로 쭉 나왔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요 앞에 놈은 나눗셈이란 뜻이라 그랬죠. 그리고 뒤에 놈은 분자다 하는 거고, 타우가 1이니까 그냥 없어져 주고, S가 variance죠. variance가 0.02015 그랬는데 요거가 되겠고, inverse를 해라. 그 다음에는 0.005가 뭐냐면 그죠? 요거 오메가입니다. 오메가를 역수를 취해라. P로 1 해서 없어지죠. 간단합니다. 그러면 얘를 요놈분의 1, 저놈분의 1 해서 더해라는 거고, 근데 그걸 역수를 또 취해라는 거죠. 와우, 복잡합니다만은 하여튼 간에 분모로 가서 꽂히시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분모가 바로 요 놈입니다. 요 괄호에 있는 거. 분자에는 뭐가 있느냐? 요 놈들입니다. 요건데 S 0.02015 역수를 취해라. 그 다음에 파이 implied 된 리턴 어디 갔어요? 0.74%죠. 0074가 됩니다. 그걸 곱해주고 더하기 나의 뷰는 0.05의 역수, 이제 0.05의 어디 갔어? 005죠. 005. 죄송합니다. 005의 역수. 그 다음에는 0.02 요거를 갖다가 요거를 내가 아무리 봐도 요거를 지금 수정을 해서 주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수정을 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이게 005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요 놈이 요렇게 되면서 슬라이드 쇼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 쇼, 디스플레이 설정 이렇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 복잡한 것들, 분자가 여기에 있고 분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모를 갖고, 그 다음에 분자 분모에 각각 역수가 막 취해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 그냥 해주면 돼. 하라는 대로 해주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걸 각각 계산을 해줍니다. 계산기에 때려 놓고서 해주면은 1.75%가 나옵니다. 와우! 그 덧셈, 곱셈, 나눗셈 하는 건데 참 세상 복잡하죠. 그러나 이 나온 숫자를 가지고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1.75%라 그랬어요. 1.75%.
한 발짝 떨어져서 다시 쳐다보세요. 그러면은 내 견해에 대해서 아까 이거 시간 순서라고 말 잘못했습니다. 시간 순서가 아니라 리턴의 크기, 수직선이에요. 리턴의 크기. 깜빡했습니다. 이럴 때도 있죠. 자, 이 액세스 리턴의 크기인데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0.74% implied 액세스 리턴이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view, prior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 견해에 대한 분산이 시장 포트폴리오에서 역산해낸 액세스 리턴에 대한 분산의 4분의 1로 확실히 작다. 분산이 작다? 즉 내 견해가 더 크다. 뭐랄까? 자신 있다. my way. 그죠? And now the end is near 이러면서 I did it my way 하는 건 my way. 그죠? my way 꼴로 나가실 분들은 이 오메가가 작고 결국 내 쪽으로 확 쏠려오게 된다. 요 둘 중에 그죠? 어느 쪽에 더 가까운 결과가 나올까? 별. 요 노란 별은 요 쪽으로 더 끌려온다. 내 쪽으로. I did it my way. 나에 대한 신뢰도 스스로 높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다 하는 걸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복잡한 게 5개 주식으로 보시겠는데요. 시총에 기반한 이제 인텔과 엑슨모빌까지 쫙 5개 종목 가지고서 그러면은 이 뭐예요? 이 블랙 리터만으로 해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그걸 한번 보겠는데요. 히스토리컬 액세스 리턴을 봤었죠. CAPM으로 나온 액세스 리턴도 봤었고요. 베타에 기반한 거였고, 그 다음에 implied 액세스 리턴, 이건 아까 시총에 기반한 거 비디오에서 쭉 보셨습니다. 그대로 갖고 왔는데 그 람다를 몇으로 넣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람다를 1.5로 놨을 때가 이걸 겁니다. 그 다음에는 견해를 반영하는데 요 5개 주식들 중에서 모조리 다한테 대한 견해가 있는 거는 아니다라고 칩시다. 이 중에 한 주식은 난 모르겠고, 근데 페어 두 개 쌍으로 봐서 그 relatively 상대적으로 요놈 둘이 뭐 어떻게 될지, 저놈 둘이 서로 간에 어떻게 될지 그런 것만 알고 있겠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랬을 때 뷰가 2가지가 있다고 쳐보세요. 첫 번째는 analyst tell you that AEP has found a new way to store electricity. 이게 전기 회사인데 어떻게 전기를 축전하는 방법이 생겼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좋은 뉴스죠. Based on this breakthrough, 이런 그 technological innovation 덕분에 they expect AEP to outperform Exxon by 1% per month. 뭐 에너지란 거랑 이 엑슨이라는 그 석유 회사잖아요. 좀 같이 가지 않겠는가? 같이 가는데 서로 간의 경쟁, 이렇게 얘가 잘 되면 쟤는 못하고, 전기란 게 딱 들면은 이건 얘네는 조금 이제 효율성이 좋아지니까 잘 나가겠다. 얘네는 기름 더 써줘야 되는데 기름 덜 쓰네 쟤네가. 그래가지고 장사가 안 되겠다. 1% 아웃퍼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견해 1, 견해 2는 뭐냐? Current economic conditions, we think that Intel will outperform Amazon by 1.75% per month 그랬는데 무슨 컨디션인지 전 모르겠는데 CPU 내지는 뭐 칩에 더 좋은 상황이라고 칩시다. 뭐 인터넷 비즈니스 자체보다는 같이 가는 건 아닌가 모르겠는데 하드웨어 비즈니스가 더 좋더라. 무슨 이유에서건 그렇게 해서 인텔이 아마존보다는 다달이 1.75% 더 아웃퍼폼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뭐 일단 숫자가 작아서 그냥 넘어가실 수 있는데 사실 퍼먼스거든요. 다달이. 그러고 나면은 사실은 장난 아닌 숫자긴 합니다. 이게 12 곱하기만 해도 벌써 얘는 12% 아웃퍼폼 한다는 얘기고, 얘는 뭐예요? 거의 한 20% 정도 아웃퍼폼 한다는 얘기예요. 연율로 따져서. 뭐 하여튼 간에 그러다 보면은 어디에 오버웨이트가 되겠어요? 아웃퍼폼 할 거 인텔이라든가 AEP에 대해서 보다 더 그 포트폴리오 가중치를 많이 주고 돈을 많이 꽂아 넣겠죠. 반면에 엑슨모빌이나 아마존에서는 돈을 빼겠죠. 가중치가 적을 것이다 하는 걸 우린 좀 볼 수 있습니다. This view expressed above are relative views of assets. 이게 상대적인 견해가 된다. Relative views are common in reality, 그죠? relative long short strategy 이런 데서 pairs trading 이런 데서 쓰일 거고요. 그다음에 absolute views such as AEP having returns of 2% per month are much less common. 뭐
절대적인 견해. 뭐 다른 회사 난 모르겠고 AEP만 딱 놓고서 얘가 뭐 어떻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사실 좀 많지 않다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views versus implied access return 했는데 보시면은 아까 엑셀에서 보여드렸던 게 implied access return에서 5개 회사가 이렇게 쭉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견해가 2개가 있었어요. AEP가 엑슨모빌을 1% per month 아웃퍼폼 하겠다 하는 거. 그 다음에는 근데 이제 요 표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이 두 회사 간에 그죠? AEP와 엑슨모빌 이게 64 베이시스 포인트, 32 베이시스 포인트 차이 보면은 마이너스 32 베이시스 포인트가 나온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선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그죠? 근데 우리는 AEP가 아웃퍼폼 할 거다. 그죠? 1%씩이나. 이제 마이너스 32%로 언더퍼폼이 아니라 확 아웃퍼폼.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다 보면은 이렇게 되면은 AEP에 대해서 더 많이 주식을 사라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뷰 2를 보게 되면은 Intel will outperform Amazon by 1.75% per month. 우리의 견해인데 이거는 기존의 시장 포트폴리오에서 암시하는 바랑 다르다는 거죠. 시장의 포트폴리오에서 암시하는 바는 뭐예요? 인텔 92 베이시스 포인트, 아마존 74 베이시스 포인트. 오직 한 18 베이시스 포인트만큼 정도만 인텔이 아웃퍼폼 할 거라고 보는 중이다. 시장 선생님은 18 베이시스 포인트 아웃퍼폼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거의 10배 가까이, 그죠? 175 베이시스 포인트 아웃퍼폼 할 거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인텔에 훨씬 더 많이 주식을 사게 될 거고, 아마존을 훨씬 더 많이 뺄 거다 하는 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여기다 이제 아까 봤던, 뭐, 오메가 매트릭스라든가 이런 거에 다 연결시켜야 될 텐데, 링크가 필요하겠죠. 이 뷰는 Q 매트릭스에 들어갑니다. 이 두 가지가 Q 매트릭스 벡터가 될 거예요. 예, 2x1 Q 벡터가 될 거고, 링크하는 건 링크 매트릭스 P가 들어갑니다. P는 to link our views to implied, 그래가지고 matrix P is constructed in the following way. 그래서 each row represents a view, each column represents a company. 근데 상대적인 견해는 sum up to zero. 상대적인 견해 여기다 쫙 써줄 거거든요. 뭐 긍정론과 부정론이 있으면은 1과 마이너스 1. 그러고서 합치면 0이 되도록. 나머지는 견해 없는 건 0, 0, 0. 그 다음에 positive component must add up to plus 1, negative component must add up to minus 1 이렇게 됩니다. row by row로 봤을 때, 그러니까 줄 행 하나당 이런 관계가 나올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 규칙 하에 봅시다. view 1과 view 2를 매트릭스로 나타내면은 첫 번째 뷰는 AEP가 엑슨모빌보다 아웃퍼폼 할 거다. 얼만큼? 그 얼만큼은 Q 매트릭스에 갖다 놓을 거고, 얘는 링크만 시켜주는 건데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링크 시켜주는 역할만 한다. add up to zero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positive한 것만 골라보면은 얘 하나고, 부정적인 것만 골라보면 마이너스 1 얘만 됩니다. positive element는 1이 되고 합쳐서 부정적인 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견해는 뭐예요? 인텔이 아마존보다 아웃퍼폼 할 거다. 얼만큼? 그거는 Q 매트릭스에서 알아서 할 거고, P 매트릭스는 그저 링크만 시켜주는 건데 긍정은 1, 부정은 마이너스 1로 링크를 시켜주되 합이 0이 되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것들만 봤을 때 긍정적인 거의 합은 1이 되어야 되고, 부정적인 거 봤을 때 부정적인 거의 합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얼른 안 와닿았죠? 자, 뷰 3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뷰 3, 세 번째 전문가가 말씀하시는데, equally weighted portfolio of Intel과 아마존은 equally weighted portfolio of Merck와 XOM을 아웃퍼폼 할 거다. 그래서 인텔과 아마존이 머크와 엑슨모빌을 아웃퍼폼 할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럼 아웃퍼폼 하는 두 개 주식, 인텔과 아마존에 대해서 양의 숫자를 넣어야 되겠죠? 양의 숫자를 넣었는데 이것들의 합이 뭐가 돼야 된다?
플러스 1. 그래서 equally weighted니까는 플러스 1을 둘로 쪼개면은 0.5, 0.5. 그죠? 언더퍼폼 하는 거 두 주식 얘네들이 있는데 합치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데 두 주식을 똑같이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이번에는 뷰 3는 AEP에 대해서는 뉴트럴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내기 딱 좋게 생겼네요. 그죠? 이런 식의 규칙으로 링크 매트릭스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the view vector and uncertainty 그랬는데 Q와 오메가는 어떻게 생겼고 무슨 관계일까? view K계를 반영한다 그러면 K명의 애널리스트 혹은 펀드 매니저의 견해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할까? 하면 이제 견해라고 하는 건 항상 오차를 수반한다는 걸 아실 수 있죠? 그러면 견해 플러스 오차가 있다 하는 거 Q1부터 K까지 쭉 이제 이 매트릭스가 생각나실 겁니다. 그러고서 플러스 엡실론 벡터가 쭉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는 앞에 얘에서 보면 view 1, view 2가 되고 그 다음에는 엡실론 1,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Q 매트릭스는 0.01, 0.0175 이게 Q 매트릭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너님이 스스로의 견해를 더 신뢰할수록 엡실론 요 놈들은 더욱더 작아집니다. 정확하니까 프리시전 아까 얘기했죠. 요 사격 그래서 더 신뢰할수록 정확한 사격일수록 이건 작아지죠. 프리시전이라고 하는 건데 엡실론 요 놈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어썸션 들어가는 게 그죠?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놓자. 하여튼간에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수학적으로 이걸 풀어 나가기에 아주 안성맞춤인 모델이기 때문에 쩍하면 노멀 디스트리뷰션 갖다 넣습니다. 화이트 노이즈처럼 평균은 0, 다음에 분산 매트릭스는 이렇게 공분산 매트릭스가 된다. 요 공분산 매트릭스를 오메가라고 하자 하는 거예요. 얘가 얼만큼 중구난방성인가 그 오메가 매트릭스에서 나타난다. 중구난방일수록 커진다. 매트릭스가. 물론 이 행과 열은 그대로인데 이게 살찐다는 거죠. 엘리먼트 자체가. 자, 그 다음에 절대값상으로 하여튼 간에 그렇게 되고 이제 이거를 갖다가 implied 갖다 집어넣고 나의 견해 집어넣고 합쳐서 하는데 오메가 계산하는 거 좋은 방법이 있나요? 딱히 제일 좋은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너님이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블랙 리터만의 권고사항은 뭐냐? 오메가는 또 나왔어. S. P와 P를 양쪽에 곱해주는 거. P제곱에다가 S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타우 하나 곱하고 타우 1이라고 가정했으므로 요거라고 하면은 된다. 그렇게 되고서 얘에다가 대입하면은 오메가 인버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메가가 요거라고 치면은 여기다가 대입시켜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인버스가 딱 벗겨지면서 요놈이 인버스가 요놈하고 갖다 붙어요. 인버스라고 하는 건 역수기 때문에 항상 뭐 좌우 거꾸로 하고 위아래 뒤집고 이렇게 이런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여기에 역수 들어가니까 얘랑 갖다 붙어요. 요 끝에 보면은. 그 다음에 S 자체는 그 자리에서 뺑그르르 돌면서 우영우가 회전문 돌듯이 그 지자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인버스 여기 기다려 있어요. 그러면은 얘네 둘은 캔슬 되겠죠. 예. 얘네 둘도 캔슬 됩니다. 그래가지고 남는 건 가운데 S 인버스만 남습니다. 그 다음에 얘에다가 오메가를 이제 요걸 대입을 하면 어떤 꼴이 나오느냐? 요걸 이제 Q를 곱하죠. 그러면은 이게 없어지질 않아요. 여기 없어지질 않고 S 인버스, P 인버스의 Q 이렇게 되고 하여간 축약이 대충 이렇게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았는데 엑셀에서 해를 찾아보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은 이제 어디 갔어요? 요거 이제 아까 하다가 매트릭스 캘큘레이션이 좀 에러가 났기 때문에 요걸로 쭉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iew 매트릭스 나왔죠. 여기서 보시면은 1%, 1.75% 아웃퍼폼 한다 하는 거 0.01, 0.0175 해가지고 매트릭스 이제 벡터로 나타내주고 링크 매트릭스는 종목별로 컬럼이 생기고
요렇게 해준다. 0, 1, 0, 0, 마이너스 1, 1, 0, 마이너스 1, 0, 0. 자, 요 매트릭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는 뭐냐 하면은, 오메가는 뭘로 하느냐? 요걸로 해란 거예요. P, 그죠? P 곱하기 S 곱하기 P 트랜스포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두 번 했네. 뭐냐 하면은 요게 두 쌍, 한 쌍. 요 첫 번째 쌍으로 요 M 멀티플리케이션 나가고요. 요거까지 나가고요. 요거죠? S와 P를 행렬 곱으로 해달라. 그게 첫 번째 곱이 되겠습니다. 타우는 1이니까 무시하시고, 그 다음에 P의 트랜스포즈 있죠? 트랜스포즈의 P 요거 한 다음에 아까 요 계산했던 매트릭스를 행렬곱으로 다시 해라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곱해주면 요 놈이 나온다. 할 때는 항상 영역 설정해 준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엔터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오메가 매트릭스를 드디어 구했습니다. 전문가의 견해에 대한, 너의 프라이어에 대한 불확실성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expected return calculation을 해야 되는 거죠. 왔다. 이 5개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First part of expected return formula, 그 첫 번째 괴물 여기 있죠? 두 번째 괴물 여기 있습니다. 나중에 요 둘을 곱해주는 건데, 그죠? 요 첫 번째 괴물부터 먼저 곱해줘 봅시다. 얘는 어떻게 되느냐? 와우, big matrix multiplication이 되겠습니다. 뭐냐면은 두 개를 더하죠. 더하기는 하는데 결국엔 인버스, 매트릭스 인버스 할 겁니다. 그걸 M 인버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커다란 거 매트릭스가 생기면 M 인버스를 하고, 그 안에 뭘 하느냐? 두 개가 더해집니다. 덧셈을 합니다. 어디 갔어요? 여기까지 하나, 그 다음에 덧셈 여기 또 하나, 이렇게 들어갑니다. 와우, 뭐예요? 얘는 타우는 1이니까 그냥 S 인버스 하면 되죠? 네, S 인버스 하면 됩니다. 그게 요 놈입니다. 예, S는 아까 variance, covariance matrix 하는 거 보셨죠? 그겁니다.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거, 첫 번째 괴물의 두 번째 아이템, 요거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두 번 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요거, 두 번째는 요거까지. 그래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뭐냐? 첫 번째 거 트랜스포즈, P를 트랜스포즈 한 다음에 매트릭스 인버스 요 오메가 한 거. 오메가가 J24부터 25 요거거든요. 오메가를 갖다 인버스를 해라. 역행렬을 구한 다음에 P 트랜스포즈를 앞에다 곱해줘라. 그게 바로 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매트릭스가 튀어나오니까는 결과로 그놈하고 요 P하고를 제대로 곱해줘라 하는 뜻이 바로 요 놈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요 정방 행렬이 쫙 구해집니다. 요게 분모처럼 나누는 데 쓰여질 거다 하는 거에 들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엔 얘는 뭐냐? 벡터가 됩니다. 벡터. 하나의 컬럼 벡터가 되는 거죠. 뭐냐 하면은 이렇게 딱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딱 정해주고, 이것도 보면은 두 아이템을 더했다 하는 거예요. 두 아이템 덧셈 보이죠? 여기 더하기 저건데, 첫 번째 건 어떤 괴물을 더했냐? S의 인버스를 파이랑 곱한 겁니다. 파이는 어딨냐? implied return 아까 계산한 거에 노란색 있죠? 요 부분을 갖다가 곱해라 한 겁니다. 매트릭스 인버스는 그나저나 간에 앞뒤 순서 헷갈리시면은 계산이 안 나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좌우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를 잘 가려 따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아이템 뭐냐?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두 번 하라 그랬어요. 요놈 먼저, 그 다음에 그 결과한 매트릭스와 Q를 하는 건데, Q는 요 맨 끝에 있는 요 놈이 되겠습니다. 그죠? Q 매트릭스가 24, 25, 요 B의 24, 25인 거 맨 마지막에 곱할 거고요. 매트릭스 인버스, 처음에 매트릭스 인버스 할 건 요거 두 개 아이템입니다. P를 트랜스포즈 한 거, 그죠? P를 트랜스포즈 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이 오메가를 인버스 한 거, 그죠? 나의 견해에 대한 불확실성을 인버스 해가지고, 역수를 해가지고, 곱해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놈과 같이 곱해라. 자, 그렇게 해서 더하세요. 왔다, 되게 복잡하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아이템들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요 두 가지가 나왔죠. 결국 요걸 가야 돼. expected excess return이 뭐냐?
블랙 리터만으로 드디어 블랙 리터만으로 해서 나오는 기대 초과 수익률 이 뭐냐? 요놈들이 되겠는데 이것도 보다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으로 영역 설정해 준 다음에 한꺼번에 계산해라. 뭐랑 곱해라? 요 정방 행렬, 요 괴물 행렬과 요거, 그 다음에는 요거, 요놈의 벡터 행렬이 되겠습니다. 벡터. 쭉 해서 곱셈을 해주면은 요런 식으로 나온다. 액세스 리턴이. 근데, 자, 그럼 블랙 리턴만으로 해서 expected access return 나온 거하고, 시장 포트폴리오, 아까 그림 또다시 보여드리면은, 요 시장 포트폴리오 요 그림 같은 데에서 나오는 거, 시장은 선생님 해가지고 나오는 implied access return by market portfolio 하는 걸 보시면 비교가 좀 되죠. 요거에 시장에서 베이스 했을 때는 92 베이시스 포인트였는데 인텔이 나의 견해 확신에 차가지고 집어넣었던 인텔에 대한 긍정론 하고 나니까 훨씬 더 액세스 리턴이 좋아 보이죠. 그 다음에는 반면에 아마존 74 베이시스 포인트라고 암시가 된다 그랬는데 웬 소리? 내 보기에는 18 베이시스 포인트밖에 안 돼. 라고 하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머크 같은 경우는 견해가 없었죠. 그래서 별반 차이가 없어요. 약간 있는데 저걸 있다 그래야 되나? 모르겠고. 엑슨모빌과 이 AEP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시장에서는 엑슨모빌의 리턴이 별로 안 좋을 거다라고 봤었는데 나의 견해를 갖다 집어넣고 나니까는 AEP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의 견해를 집어넣고 나니까는 AEP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집어넣는 겁니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결과하게 되는 액세스 리턴들 가지고서 그죠? 이걸 가지고 블랙 리턴만 모델의 기반의 포트폴리오 가중치를 드디어 끝까지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자, 많이 오셨어요. 자, 이제 지치지 말고 매트릭스 캘큘레이션 탭으로 이걸 가지고 갑니다. 이 탭을 가면은요. 어디 가니 하면은 요걸로 갑니다. 네. 보시면은 어디 갔습니까? expected return 여기서 implied excess return 그랬죠. B38에서 42 그랬는데 이 implied 38에서 42 요놈들입니다. 114, 75 베이시스 포인트 등등 해가지고 쭈루룩 나와 있죠. 그대로 파란색, 초록색으로 물들여 주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니까 초록색. 자,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요걸 가지고서 Z를 계산해 줘야 되죠. 그래가지고 Z 뭡니까? price of risk에 근사한 그거가 되겠습니다. 그죠? price of risk 각 벡터 차원에서 얘기가 되겠는데 쭉 가지고서 요거를 계산해 줍니다. Z를. 왜? 나중에 optimal 포트폴리오를 계산해 주려고. 네. 요걸 가지고서 웨이트를 요거에 기반해서 구할 거거든. 합이 1이 되도록. 근데 얘 합은 뭐가 될지 모르지만 여기서 합쳐보니까 3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블랙 리터만에서 어디 갔어요? 왜 안 올라가냐? 잠깐요. 스크롤이 잠시 멈췄었습니다. 자, 블랙 리터만 얘네들도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하는 거예요. 또 뭡니까? 쩍하면 나온다 그랬죠? S 매트릭스. 노래 안 부르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도 지겨워서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는 질리도록 나오니까 S 인버스를 하라 그랬잖아요. 계산할 때 나노셈이란 거예요. 한마디로. 그 다음에는 분자는 뭐냐? 요놈 μ-RF인데 그게 어디냐? implied가 아니라 블랙 리터만 계산에 의해서 액세스 리턴을 여기서 잡아다가 곱해줘라. 요 놈하고 요 두 놈을 곱해줘라. 그러면은 요 Z 값이 쭉 나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요거를 합쳐주면은 3이 나오고 그 다음엔 그거에 기반해서 포트폴리오 가중치를 계산해낼 수 있겠죠. 그러고 나면은 얘가 뭡니까? 3분의 요놈, 3분의 요놈, 3분의 요놈 이런 식으로 쭉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합을 해보면은 1
포트폴리오 가중치 합은 1 이게 나오고, 그러면은 결론이 뭐예요?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을 때 그냥 포트폴리오 합은 1일 뿐이다, 공매도 할 수 있다, 뭘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해라, 이런 제약 조건이 없는, 그죠? 자유로운 하에서는, 공매도가 허용된 한에서는 포트폴리오 웨이트가 어떻게 되느냐? 인텔에 37% 얹어라, 아마존은 14%, 15% 공매도 쳐라 하는 거고요. 이제 극명하게 나타나죠. 인텔에 대해서 좋게 보는 거가 확실히 아마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거가 확실히 포트폴리오 차이가 확 납니다. 그 다음에는 AEP와 엑슨모빌 어땠어요? 긍정론, 부정론이 나왔죠. 그래서 얘에 대해서 보다 더 웨이트 가중치가 높아졌다는 걸 알 수 있고, 얘에 대해서 가중치가 낮아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멀크에 대해서는 아무런 견해가 없었는데 대략 14%, 좀 변하긴 했지만은 딴 애들이 변한 거에 비하면은 덜 변했다 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가중치는 1이 되고, 그 다음에는 요걸 가지고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으로 expected excess return을 구할 수 있죠. 뭡니까? 가중치, 그죠? 블랙 리터만 가중치와 그 다음에 블랙 리터만 excess return, 그죠? 요걸 가지고서 벡터 멀티플리케이션 내지는 내적을 구해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쭉 가중평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그 얘기가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91 베이시스 포인트, 다달이 약 1% 정도 벌게 된다. 근데 리스크가 어느 정도냐? variance로 따졌을 때 0.003 정도가 나오는데, 그건 또 뭐를 어떻게 계산해라? S가 또 들어갑니다. 여기에 직업도로 나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앞에다가 이제 28에서 32인데 가중치입니다. 웨이트를 이쪽에다가 이렇게 매트릭스 이렇게 트랜스포즈 해가지고 하고, 이쪽에 이렇게 곱하고, 저는 S입니다. 이렇게 곱하면은 요 놈이 숫자로 나온다. 그죠? 포트폴리오 베리언스. 그 다음에 우리가 맥시마이즈 하는 거는 뭐다? expected sharp ratio. 이걸로 나눗셈을 해라. 우리가 싫어하는 리스크를 하나 더 짊어질 때마다 얼만큼 expected return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거를 우리는 이걸로써 볼 수 있다. 물론 얘는 variance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스퀘어 루트를 취해줘야 되겠죠. 그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expected sharp ratio가 점점점 나빠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블랙 리터만 하지 말란 얘기냐? 아니죠. 이거에 미스리딩 되지 말란 얘기죠. 히스토리컬 데이터에 현혹되지 말라 하는 거고,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가 않다. 여러분의 견해를 좀 더 반영해서 그런지 몰라도 현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다, 호락호락하지 않다 하는 거를 알 수 있어서 좋다 하는 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뭐예요? 여기서 no short selling 하는 이 포트폴리오 웨이트에 대한 리스트릭션을 하나 더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솔버 펑션을 써보자. 이제 이 해찾기 이건데, 해찾기 기능은 파일의 옵션의 추가 기능에 이동을 가가지고 해찾기에서 데이터 탭으로 보면 나온다는 건데요. 파일의 옵션에 그 다음에는 이 추가 기능에 보시면은 뭐예요? 추가 기능 이동. 보시면 해찾기 추가 기능 있죠? 요거 체크해서 확인 들어가시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면은 데이터에 요 끝에 solver 해찾기가 딱 나옵니다. 요걸 클릭하시란 거예요. 오케이? 근데 해찾기를 어디다 대고서 해찾기를 해야 되냐? 요놈 우리의 목적하는 바는 샤프 레이시오입니다. 궁극적으로 more bang for a buck. 그죠? 우리는 같은 고통을 짊어질 때, 우리가 싫어하는 걸 하나 가져갈 때 그래도 좋아하는 걸 최대한 많이, 가성비가 많이 나오길 바라잖아요. 그게 이코노마이즈 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경제학의 기본. 그래서 리스크 테이킹 하는 것 당 최대한의 리턴을 가져가고 싶어. 그래서 일단 얘네를 포뮬라를 잡아놔요. 얘는 요 둘의 나눗셈, 그 다음에 얘도 행렬 고불해서 쫙 포뮬레이트 먼저 시켜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요 숫자는 잠깐 기억해 놓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컴퓨터가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들어갈 때마다 뻑이 나요. 그래서 안 돼. 근데 일단 간에 이제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여기서는
n분의 1 equally weighted portfolio로 일단은 가정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5분의 1씩 야야야야 아니죠. 0.2가 되겠지. 이렇게 이게 숫자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걸로 쫙 갖다 놓고 1 합이 되는 거죠.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걸 디폴트로 놓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는 뭘 합니까? 여기 데이터에 가셔서 해 찾기 가고 해의 목적 함수가 뭐냐? 매개 변수, 해 찾기 매개 변수 요 놈이 sharp ratio가 되겠습니다. sharp ratio를 최대화해라. 그죠? 최대화해라. 그럼 뭘 조작해서 얘를 최대화하냐? 조작할 거는 여기에 블랙 리터만의 요 weight, 그죠? no short selling이라고 하는 이 공매도 금지됐을 때, 그죠? short selling 안 되는 요 것들을 변경해가지고 해라. 근데 추가 제약 조건이 뭐냐? 제약 조건. 첫 번째 제약 조건은 포트폴리오의 웨이트의 합이 뭐다? 1이어야 한다. 그거를 G33 그랬으니까 얘예요. 얘가 equal 그죠? 1이어야 된다. 확인. 그죠? 이거 뭐 없애도 되죠. 하나가 있으니까. 이거 어차피 있으니까. 그 다음엔 두 번째 제약 조건 공매도 못한다. 는 건 뭐냐면은 어딥니까? NS 그랬는데 얘가 결국엔 얘네예요. 얘네가 각각의 엘리멘트가 그죠? 이렇게 하면은 매트릭스가 뭐 벡터가 다 정해졌지만은 모든 벡터의 엘리멘트들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하는 걸 확인해 주는 겁니다. 요게 이제 그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공매도 금지까지 제약 조건으로 놓고서 이거를 해찾기 하시면은 답이 나옵니다. 확인. 그래서 숫자가 다르네 라고 생각하시면 반올림을 해보시면 다르죠. 예, 이렇게 되고요. 얘도 쭉 같은 숫자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가 샤프 레이쇼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공매도 금지됐을 때의 각 주식에 대한 그 웨이트는 어떻게 되는가? 인텔의 27%, 그죠? 그 다음에는 AEP의 44%, 머크의 13%, 그 다음에는 엑슨모빌의 16%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CAPM으로 했을 때랑, 그죠? CAPM으로 했을 때 노쇼셀링의 하에서 나오는 가중치랑 좀 그래도 좀 근접하다는 거. 요즘 여기는 근접하고 요것도 좀 근접하고 요것도 멀지는 않고 얘는 얘는 조금 떨어져 있을지 모르고 얘는 좀 조금 떨어져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래도 뭐 히스토리컬 리턴을 갖고서 한 거에 비해서는 훨씬 CAPM과 조금 비슷하게 간다는 거 훨씬 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히스토리컬 리턴으로 했을 때는 얘는 아예 갖고 있지 마. 그리고 얘만 갖고 있어 그랬거든요. 근데 거꾸로죠. 갖고 있지 마. 그리고 얘네를 갖고 있어 하는 소리가 나오고 얘한테 뭐 70% 갖고 있어 그랬는데 야야야야 엑스모빌 클라스 아니야. 그래서 16%라고 조정을 해주게 된다 하는 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엑셀에서 해를 찾아봤으니까요. 자, 결과가 말이 되는가? 시총 기준 무제한 공매도 금지 이렇게 보시면은 뭐예요? 이게 포트폴리오 웨이트가 그죠? 시총 기준으로 했을 때 웨이트가 이렇게 나오고요. 임플라이드 했을 때 시총 기준이죠. 그 다음에는 무제한일 때 블랙 리터만으로 공매도 금지했을 때 나오는데 AEP에 대한 포지션이 대폭 늘어난다 하는 거를 좀 알 수 있어요. 여기 2%인데 그건 50% 40% 확 늘어나고 얘가 엑슨모빌보다 잘한다면서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엑슨모빌은 엄청나게 줄일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는 인텔이 아마존에 대해서 아웃퍼폼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인텔에 대한 포지션이 아마존 대비 확 늘어나고 아마존은 공매도 치다 못해. 그죠? 아니면 들고 있지 마라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간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블랙 리터만 모델을 엑셀로도 한번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는 요거가 이제 블랙 리터만이라고 해서 완벽한 모델이냐? 물론 아니죠. 세상의 모든 모델은 세상에 완벽한 모델은 없다. 뭐 세상에 착한 뭐 못된 개는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반대로 세상에 완벽한 모델은 없다. 그래서 늘 도전하는 정신을 가지라는 말씀이고, 노벨상 100번 탔어도 가서 챌린지 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권위에 도전하셔야 된다. 블랙 리터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점은 시장의 균형점에서 출발한다 하는 거예요. 일단 시장을 전문가로 모시고 가자. 전문가의 견해를 베이스 정리해서 활용하여 업데이트한다. 전문가는 너님이 되겠다. 우리가 자신의 견해 프라이어, 그래서 베이스 정리를 활용해서 업데이트한다. 확신의 정도에 따라서 견해의 영향력을 조절해 준다. 아까 오메가 매트릭스 보셨고, S 매트릭스 보셨죠? 시그마라고 하든가. 그 다음에 진정한 기대 수익률을 모르는 이상 좀 더 발전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계가 없는 건 아니다. 한계는 어떤 점에서 한계냐? 한계가 어떤 점에서 너님의 견해를 정당화해주는 결과를 숫자로 도출해주는 방법일 뿐이지 않냐 하는 비판도 받습니다. 그게 진정한 기대 수익률은 여전히 아닌 건 마찬가지야. 하는 겁니다. 좀 더 리얼리스틱해 보일지 몰라도 그것도 네 눈의 안경일 수 있어 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현업에서 블랙 리터만 모델은 어떤 게 뭐 이제 사례가 있느냐, 뭐 쓰이느냐 등등 보실 수 있는데, 뭐 보시면은 블랙 리터만 모델의 이론과 인공지능이 결합된 금융 투자 기법 해가지고 루미니움 뭐 이런 회사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회사 속에 이런 회사들도 있고, 금융공학 해가지고 쭉 나가시는 건데,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된다 하는 거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한화자산운용의 남용수 팀장님께서 또 제 질문에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신 바가 다음과 같습니다. expected return, 이걸 현업에서 활용하시는 방법 여기 있는데요. 블랙 리터만 같은 경우에 초기 골격이 되는 시장 포트폴리오 세팅 후에 뷰에 따른 틸팅을 해준다는 점이 좋다. 다만 현업에서는 뷰의 변동성 등 직관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시장 포트폴리오 세팅 후 뷰에 따라서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 좀 일반적이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전체 비중의 변화를 미리 세팅해 놓은 후에 최대 5% 조정, 뭐 뷰에 따라서 미국 주식을 2% 늘리고 한국 주식을 2% 줄이고 하는 걸 뭐 여전히 트위킹, 이게 뭐랄까 좀 손으로 좀 더 이렇게 해주는 게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expected return, 이걸 구하는 거, 이건 보통 회사들의 LTCMA, 뭐냐면 Long Term Capital Market Assumptions를 가져다 씁니다. 인베스코라든가 이런 글로벌 뮤추얼 펀드나 헤지 펀드들에서 이런 LTCMA를 좀 발표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구글 쉐어드 드라이브에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남용수 회장님 특강으로 모셨으니까 11월 달 중으로 꼭 한번 만나 뵙고 여러분들 인사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expected returns를 활용하는 것도 이제 어떤 게 있는가, 블랙 리터만 말고도 로버스트 optimization, 무슨 앙상블, 무슨 샘플링 등등이 있다는 건데요. 로버스트 optimization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efficient frontier 주의의 한정된 해 집합을 모두 구해서 평균을 하거나 매크로 국면을 4개 정도로 나눈 후에 four seasons, 그렇죠? 그 다음에 과거의 각 국면을 대표하는 historical correlation을 모두 구한 후에 correlation matrix를 평균해서 쓰거나 또는 아예 국면에 상관없이 과거 데이터 값을 샘플링해서 correlation covariance matrix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expected return을 사용하지 않는 케이스는 또 어떤 게 있는가? 레이 달리오의 all weather와 같은 risk based 자산 배분형 펀드들은 expected return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AQR의 리스크 패러디 전략은 시작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리스크에 기초한 분산 투자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첨부된 퀀트 투자 이해 중 두 번째 부분을 보시면은 현실적인 자산 배분 모델을 만드는데 고민했던 내용을 써서 이해하기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파일도 나중에 같이 말씀 드리고서 배분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뭐 요거까지는 제가 시험에 내지는 않겠지만은 그 이전의 것들, 여기 있는 것들은 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시험 문제 풀려면은 오지선다형 내기 딱 좋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네, 좋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국내 로보 어드바이저 현황에 대한 보고서 뭐 이런 것도 보시면은 쭉 있다 하는 거를 볼 수 있겠습니다. 현황과 분석. 여기 로보 어드바이저의 블랙 리터먼 모델 같은 게 많이 쓰인다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물론 마지막 아니구나. 파이썬으로 이제 블랙 리터먼 하는 거를 다음 비디오에서 같이 쭉 내려가면서 하겠는데요. 시험에 절대 안 나오는 어펜딕스 갖다 붙였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리터먼 박사님이 특강하시는 거를 MIT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걸 유튜브에서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슬라이드를 제가 갖다가 쫘라라락 여기다가 타이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 나실 때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 비디오 이제 파이썬 코드 요 책에서 나오는 거, 그죠? 파이썬으로 배우는 포트폴리오의 챕터 5 뭐가 나오는지 같이 보도록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